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안보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재인이가 또 개망신을 당했네요. 책 팔아먹기에 바빠가지고 야, 이거 이런 인간이 말이죠, 대통령 했으니 그 나라가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바로 말이죠, 지난 8일 날이 평산책방을 연 지 1만 번째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나라, 이렇게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뭐 환영한다고 난리를 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이럴 때입니까?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박세현이도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과 보통 항고 부분을 검토했지만은 그 보통 항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보통 항고하고 즉시 항고 둘이 있는데, 이제 즉시 항고는 안 하기로 하니까 그런 보통 항고라고도 해서 법원의 결심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박세현, 이거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아주 비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의혹에 끝까지 배신하고 있네요. 예, 끝까지 배신하고 있어요. 오늘 CBS 김현정 뉴스에 나와가지고요, 때가 되면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꼬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안꼬리가 아주 꼬장꼬장해요. 자, 그리고 검사 대통령이 두 번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검사하라고 한다면 상명하고이지만 나는 그 정반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지가 말이죠, 그야말로 탄핵 찬성 대대 쓴 것을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못된 인간, 이거 완전히 정치권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단합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요,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야, 김세환이 요 인간, 김세환 왕국이네요. 이게 완전히 골수 선관위 맨이에요. 그래서 골수 선관위 맨으로 시작해서 선관위 사무총장까지 해먹었으니까 그야말로 정치판에 들어와서 대통령 한 거랑 똑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출세한 인간인데 그 출세를 딛고 그야말로 김세환 왕국을 개인 왕국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걸려들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요,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 선관위 직원으로 특채하기 위해서 없는 자리서부터 전부 만들게 시켰어요. 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없는 자리를 만들게 시키면서까지 기어이 합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합격을 시킨 데서 끝나지 않고요, 관사까지 주게 시켰어요. 관사까지. 그러니까 이거 왕자, 왕자 세습 체제를 구축하려다가 제대로 걸려드는, 이 정도까지 되면 이거 말이죠, 이게 선관위가,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때 그 부정선거 문제를 보고, 야,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기구로 격상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800여 건 족족이 전부 다 특채 비리로 딱 얼룩져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상의 기구라고 하는 이 특수한, 이 일종의 말이죠, 특별한 지위를 박탈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자, 그런 이제 지금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요 내용, 지금 조선일보 단독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요 내용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해도 정말 너무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요, 대통령 아들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할 정도의 그런 비리투성이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이죠, 요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빠른 방송, 그리고 정확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탄핵 국면을 갖다가 빨리 정상화시켜서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제대로 재판을 받아서 빨리 정계에서 떠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방송이 되도록 저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방송 보실 때 꼭 구독을 적극적으로 좀 눌러주시고, 이미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저 필요가 없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특히 지금 2030이 미래의 우리 주인공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주인공들을 저의 방송의 구독자로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 문재인이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예. 야, 참 이런 인간이 말이죠, 대통령 해먹었으니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자, 이거 보십시오. 요 꼴 보십시오. 예. 평산 책방이
자기는 이제 그 평산 책방 카페에 이걸 올린 거예요. 평산 책방.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죠? 자, 만 번째 책 친구, 좋아. 축하합니다. 자, 이거를 올려놓고, 요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글까지 올려요. 평산 책방 해갖고, 만 번째 책 친구의 책방 방문을 환영한다. 뜻밖의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뜻밖의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을까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문재인은 누굽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의 책방 주인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까지 한 인간이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커피도 팔아먹고 물도 팔아먹고 그것도 아니고 또 빵까지 팔아먹는 인간이 바로 요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한테는 매년 5억 원 수준의 이 대통령 그야말로 좀 그 체면 유지비, 예, 대통령으로서의 품을 유지하라. 그래서요 연금 이외에 매년 5억 원 정도의 일종의 수당 같은 걸 드는 거죠. 특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품위 좀 유지하라고. 근데 이런 품위 유지하는 인간이 빵 팔아먹고 물 팔아먹고 커피까지 팔아먹느냐? 뭐 책이야 지가 뭐 책장 서겠다 작심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빵 팔아먹고 물 팔아먹고 커피 팔아먹냐 이거예요. 아니 식당만 가도 지금 대부분이 다 커피는 다 무료 제공, 무료 기계에서 끊어내게 돼 있어. 근데 책 팔아먹고 빵 팔아먹으면 빵은 커피를 서비스를 줘야지 인간아. 이런 인간이 대통령 해먹었으니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라니까 이런 인간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평산책방 페이북하고 인스타그램에다가 1만 번째 책 친구 방문 환영이다. 이런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이런 게시물을 올렸어.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이제 자료 화면만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건데요. 여기에 끝난 게가 아니고 평산책방은 지난해 4월 책 친구 앱을 오픈했고 매일매일 책 친구들이 들어와서 교감하고 있다. 오늘은 일반 번째 책 친구가 책방을 방문해서 책방 지기님의 사인본 책과 특별 선물도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산책방 책 친구 가입을 독려하며 우리와 함께 책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자. 이렇게 지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진까지 올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 지지자들마저도 지금 비난의 댓글을 지금 올렸다고 합니다. 왜냐? 7일날, 그래, 저희들끼리는요, 7일날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됐잖아요. 그리고서 8일날 오후 5시 20분에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 지지자들은 지금 완전히 열불이 나가지고 윤 대통령 지금 그 무슨 구속 취소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저희들끼리 책장 사는 문재인이냐고 요 손님들끼리는 저런 그 한가한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혼자 저런 짓거리를 하니까 개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속이 편해 보인다. 눈치 없다. 내란 수계가 풀려난 거 설마 모르냐? 이런 욕설이 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요 페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는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야, 참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만 좋아서 저렇게 하느냐? 개딸들이 열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욕하는 개딸이나 올린 문재인이나 문바나 다 똑같은 하나의 참 그 비난받아야 할 인간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세현 본부장도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자, 그래서 일단 신무정하고 그 박세현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세현의 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즉시 항구는 못하더라도 보통 항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항구하고 그 보통 항구가 어떻게 다르냐. 요를 말이죠. 이제 법률가들이야 뭐 당연히 다 알겠지만은 보통 항구하고 즉시 항구하고 조금 달라요. 예.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 예를 들어서 즉시 항구한다. 그러면은요. 즉시 항구를 하면은 지금 윤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는 이 법원의 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즉시 항구하면. 근데 보통 항구를 하면 이게 이 법원의 그 효력이 정지가 되지 않고 그대로 구속이 말하자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예, 결과는 즉시 항구를 하면
구속 취소가 안 되고 계속 구속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보통 항고라고 하면 구속 상태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구속 상태 중단이니까 석방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즉시 항고를 안 했으니까 보통 항고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금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야 당연히 개딸들이 이것도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아침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검하고 보통 항고 부분도 검토하긴 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안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항고를 안 하기로 했고, 그 안 하기로 한 그 결정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법원에다가, 그 상급 법원에다가 과연 구속 취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의견을 받아보자는 이런 의견. 요거는 포기한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왜 포기했느냐? 그랬더니 그건 말씀드린 그대로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측면을 볼 때 보통 항고 해봐야 효과가 없다. 똑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검찰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즉시항고, 보통항고가 다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즉시항고를 할 때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이제 풀려 나오는 것이고, 보통항고는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이, 그러니까 지윤 부장판사의 판결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투는 게 좋지 않느냐. 예,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됐지만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딱 즉시항고밖에 없다. 이 법리 때문에 보통항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리적으로 볼 때 즉시항고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또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헌재 판결에 따르면 즉시항고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우위헌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박세현이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이 입장을 밝게 된 것은 그러니까 헌재 판결로도 즉시항고 안 되고, 예, 안 되고, 그리고 이 보통항고는 법리적으로도 볼 때도 즉시항고밖에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힌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하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이틀 동안 특수본 의견을 대검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근데 총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석방 지휘를 했다고 밝히고요.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대검과 특수본의 일치된 입장이다. 따라서 공소유죄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한 거, 이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박세현과 그 다음에는 심우정의 생각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저도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는 건데, 뭐 보통항고 안 하고 즉시항고 안 하고 이런 건 뭐 이미 다 알려졌고요. 알려졌지만 이제 보통항고까지 포기했다는 것은 이번 이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구속을 유지하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뭐 꿈에도 소원이잖아요. 이 박세현 심우정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공소 기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법 쪽에서도 공소 기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세현이가 계속 항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어가느냐? 지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대검도 특수본도 구속기간은 1심, 그러니까 지기훈 지금 판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공통된 일치된 입장이다. 따라서 공소유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요, 요거를 본안 판단에서 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로 이끌겠다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박세현과 심우정이는요, 알고 보면 끝까지 윤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시켰다. 내란죄로 입증을 하겠다는 거죠. 내란죄 입증.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구속기간 말고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절차적으로 본다면 구속기간이 이제 또 이미 경과한 거, 이게 하나가 되고, 다음에 하나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을 유지할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그러니까 불법 수사이기 때문에 불법 수사의 결과로 나온 구속 유지, 이것도 불법이야. 그러니까 푸는 거거든요. 절차와 본안 두
본질적인 면, 이 점에서 전부 말하자면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였건만 여전히 윤 대통령은 내란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요, 내란죄 입증을 받겠다는 겁니다. 판사한테.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전히 그 쿠데타 정신을 심우정과 박세현이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배신자들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1월 26일 날 아침 9시 7분에 만료된 걸로 지금 실제로 만료됐어요. 그리고 1월 26일 날 오후 6시 52분에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1월 26일 날 실제로 법원이 볼 때, 판사가 볼 때 9시 7분에 마감이 됐는데 6시 52분에서야 공소 제기했으니까 그 사이 9시간 45분은 불법으로 구금한 건가 된다 이거예요. 요것이 이제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이 불법 구금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풀려나게 된 부분이 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의가 있다고 해서 공소 제기에 만전을 기하겠다. 끝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참 이 배신자들, 언제나 이 배신자들 제대로 우리가 손볼 수 있을지 참 걱정이 참 많이 앞섭니다. 걱정이 앞서요. 야, 참 이런 배신자들 말이죠. 해도 참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한동훈 관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요 배신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때가 되면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레토릭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위험한 세상을 막겠다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계엄을 막은 게 얼마나 계엄을 막았잖아요. 내란죄로 몰았으니까 잘한 거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권력의 하이에나보다도 더 무서운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뭐라고 했냐면 김인영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당 인사들은 줄줄이 만남을 신청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직접 해보실 생각도 있는 거 아니냐 물으니까, 때가 되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때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그런 중심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립서비스에 립서비스 아주 싸가지 없는 거예요. 계속 배신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미리 그러기 예측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위험한 세상을 막아야겠다는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해줄 것이다.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합리적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절대로 정말로 중요할 때는 집단적으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왔다. 그분들은 어떤 게 진짜 나라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싸가지 없어. 그게 지가 지금 탄핵을 찬성한 것이 잘했다고 계속 강변을 하는 겁니다. 야, 참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인간? 야, 이거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 이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 이런 여론과 관련해서 검사 정치라고 폄하할 때 제일 나쁜 걸로 상명하복, 줄세우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반대가 아니냐. 검사 조직의 삼명하복 문화인 까라면 까라라고 했다면 제가 계엄을 막았겠나.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고 이종석 황상무 문제, 의료 문제,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원을 했을까? 오히려 저는 그 반대 지점이었다. 그리고 당대표를 하면서 만약 줄 세우게 됐다면 제가 이렇게 안 됐겠죠? 야, 이런 더러운 인간, 이 끝까지 배신을 때리는 요 한동훈이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고 반드시 정가에서 떠나도록 압박을 더 가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 선관위 요 내용은요, 좀 더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 핵심은요, 하여튼 뭐 입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강화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천 선관위 직원, 그리고 이제 본인의 관사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관사를 배정받는 거, 그리고 또 관사 배정받기 전에는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고 오피스텔 계약도는 또 선관위 예산에서 두도록 한 거. 야, 그리고 면접위원은 전부 김세환이 자기 동료 직원들을 직접 면접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야, 참 이 정도가 되면요, 그냥 뭐 황태자 대접을 받은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 의혹이 바로 김세환인데, 요 김세환이가 구속해서 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될 텐데 또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왜?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아니 그럼 윤 대통령은 도망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현직 대통령은 구속하고 일개 선관위 사무총장은 불구속하고,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예, 더 강한 선관위 완전 감찰 그리고 완전 수사 체제로 돌입할 때까지 끝까지 압박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